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2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0.9% 하락해서 코스피 2,900까지 떨어졌고요. 네, 코스닥은 1.3% 하락해서 10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역시나 금요일에 주말인가요? 네, 갑자기 이제 그 오미크론 확산세가 또 우려가 되면서 또다시 코로나의 그 시대가 오는가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네, 상승률 높은 종목들도 보더라도 전부 다 네,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라든지 진단키트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장주, 실적주 매수를 해왔는데 그걸 다 팔고 다 손절을 해버리고 바이오로 가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의 상승은 지금 일시적으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지금으로부터 턴어라운드를 해서 다시 악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순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계에 약간 토착 그 뭐라고 하죠? 병이라고 할까요? 감기처럼 지금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변이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기도 이제 변이가 없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감기가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치명성이 떨어지고 독성이 지면서 그렇게 이제 감기처럼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전처럼 코로나 초기처럼 그렇게까지 치명적으로 번질 위험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 요동을 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증시가 좀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백신 기업이라든지 진단키트 기업은 좀 반짝 올라가겠지만 이대로 쭉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추고 다시 한번 경기 회복감에 기대감에 그런 힘이 실리면서 원래 이제 회복 실적주 위주로 또 다시 상승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는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 라인을 다지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위험했습니다. 이전에 바닥을 완전 깨버릴 뻔 했는데요. 그래도 자리를 다행히 잡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내일 반등을 좀 해서 자리 좀 밀어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900선 위에서 그다음에 300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 소식에 의해서 잠깐 이제 패턴이 깨지는 듯 했지만 그래도 자리는 잘 잡고 있다. 증시 전체가 지금 이렇게 큰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의 큰 상승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 없이 우리는 증시 전체가 내려가면 대형주 장이 또 다가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형주 위주의 또 투자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형주가 떨어지고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이제 서서히 이제 떨어진 종목들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또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는 오늘 좀 매수를 했지만 그래도 크게 많이 7천억인가요? 네, 7천억 매수했지만 금융투자 위주로만 매수를 또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오늘 좀 내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라인은 지켰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쭉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이 라인을 지켜줄 것이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또 바이오 종목 위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또 받쳐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하락장으로 또 들어섰을 때는 또 코스닥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술주 위주로 좀 많이 올랐는데 한번 코스닥도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외국인 쪽이 지금 코스닥에 힘을 좀 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도 좀 같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증시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21선 받치고 위로 또 향하고 있는 모습, 괜찮은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뭐 비롯해서 유럽 증시 1%가량 다 반등을 하고 있고요. 미국장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 위험 충격적인 폭락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분명히 그 제한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국채금리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1.5%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요 라인 좀 유지하다가 가던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3,150원 내려서 13.67% 하락했고요. 19,9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2만원 아래로 오늘 마무리를 좀 했고요. 사실 생각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채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외 가격은 19,800원 정도로 뭐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거래량 자체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 두산중공업이 뭐 13%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만 원대를 보게 되었는데요. 1거래량은 이제 2천만 주 가량 터져주면서 서서히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던 그 구간에서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만 7천 원 정도를 찍고 나서부터는 거의 뭐 줄곧 다이렉트로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 이유는 뭐 분명하죠. 유상증자에 대한 단기적인 이 실망 매물일까요? 이 유상증자라는 것을 사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좀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제 악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주말에 열심히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에 득이 되는 그런 유상증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갭으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거의 박스권 우리가 열심히 다져오던 그 박스권의 거의 최하단까지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 버렸고요. 거의 뭐 한 달, 두 달간 열심히 올려왔던 그 주가를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주주 여러분들의 이 마음도 좀 많이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당연히 기분이 좀 나쁩니다. 네. 하지만 뭐 주식이 뭐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뭐 여기서 버틴다고 했어도 저는 매도죠. 네, 매도를 하지 않았을 거고요. 조금 더 올라갔더라도 거기서는 이제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그 가격대까지는 계속 지켜볼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프닝 정도는 큰 이 추세선 아주 큰 추세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괜찮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유상증자뿐만이 아니고 사실 두 번째 코로나에 대한 그 위기감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 커지면서 오미크론인가요? 오늘 진단키트 관련, 그다음에 바이오 위주 관련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금요일 이후에 또 급등을 해버렸고요. 그간 제가 실적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하라, 성장주 위주로 매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도 이렇게 또 반대로 진행되는 그런 큰 변곡점이 또 와버렸고요. 하지만 이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영향이 뭐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하게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백신과 치료제가 이미 조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오미크론에 대한 타격은 뭐 크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라든지 진단키트 종목들이 뭐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해서 뭐 2배 가량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반짝 올랐다가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두산중공업 같은 성장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다른 얘기를 해버렸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원자력 관련 테마가 좀 약세를 띄었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일진파워, 현전기술, 한전 KPS, 뭐 우진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특히 한전기술이 또 8% 가량 급락을 하면서 사실 유상증자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악재들이 조금 겹쳤습니다. 악재라고 할까요? 조금 아다리가 안 맞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좀 이렇게 매를 맞다 보니까 좀 그렇다 할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가가 힘없이 떨어져 버린 것 같고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그때 한번 악재 기사가 뜨고부터 좀 공격을 받고부터는 조금 주가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뭐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기술도 급등 이후에 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계속해서 이어보면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렇게 갭 하락을 해버렸고요. 그래도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라인 자체는 꾸준히 이제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19,000 후반대는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2만 원대로 이제 좀 올라가면서 반등을 해주는 듯 했지만 뭐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봉, 월봉 할 거 없이 모두 이제 열심히 만들었던 게 조금 떨어지면서 월봉은 조금 더 횡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자, 투자자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던 기관 투자자가 오늘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도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융투자, 보험,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 모두 사모펀드까지 전부 이제 그 기간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요. 특히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던 이 연기금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연기금에 대한 이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인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번 유상증자 그러고 이제 합병했을 때 합병 이슈 이 큰 두 가지가 있었을 때 연기금 투자자가 미리 들어온 상태에서 유상증자와 합병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이렇게 천천히 지분을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지분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조금 지분을 축소를 시켜서 뭐 가져가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도로 접근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열심히 이제 공매도 양념을 쳐놨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본인들의 뜻대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아래 주가 아래에서 지금 공매도 상환을 진행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를 지금 이제 11월 29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공매도를 치게 되면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를 친다라는 것은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제 바로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이제 많이 늘었었습니다. 이유 없이 늘진 않았네요. 역시나 계속해서 이런 큰 이슈를 두고 열심히 이제 갑자기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가 어느 날부터 증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좀 증가를 했던 게 아무래도 이런 유상증자를 염두를 해두고 이 공매도를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보시면 오늘 공매도 잔고는 1480만 주, 공매도 거래량은 69만 주.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공매도 거래가 많긴 했습니다만 전체 거래량 2천만 주 대비해서는 사실 뭐 크게 많지 않은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하게 마무리한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기보다는 1,500만 주, 1,400만 주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주가가 19,000원대로 계속 유지가 되거나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조금씩 상환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오늘 대차 잔고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차 잔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체결이 557만 주, 상환이 112만 주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3,950만 주로 갑자기 이제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라는 것은 원래 이제 예비 공매도 잔고라고 보시면 되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무조건 공매도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시면 두산중공업이 대차 잔고가 늘었다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라든지 뭐 합병신주 발행 전에 또 대차 잔고가 많이 늘었다가 또 감소하는 그런 이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외국인 물량은 74만 주에서 당일 86만 주로 이렇게 뭐 조금 늘어서 매수를 했고요. 보유율 자체는 8% 정도, 8.16% 정도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이제 매도를 하니까 또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조금씩 상환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보유율 자체는 일단 8%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느 정도 하락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금 18,000원대, 18,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상은 크게 더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라면, 보통이라면 여기서 좀 받쳐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며칠 이제 버티다가 천천히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것이 좀 정석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내려갔던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가격 결정 때는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도 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차없이 그냥 갭으로 벌려놓고 그 갭을 메우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대는 일단 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8,000원 중후반대 정도까지 많이 내린다면요. 당장 이제 19,400원 정도로 이제 지지를 하면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증시 전체가 이제 또 코로나에 대한 변수로 크게 하락을 한다면 어차피 다 내려갈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같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증시가 이제 다시 안정화를 찾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다면 도산중공업도 급락세를 좀 멈추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1선과 너무 갭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분명히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뭐 V자로 반등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질문을 주시는 이 얘기가 12.7%죠. 주주 배정이 정확하게 736입니다. 그래서 1000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127주를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그 나머지 소수점은 이제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7주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하기 싫은데도 돈을 넣어서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단 신주 배정 기준일 1월 3일인데 제가 이제 12월 31일은 또 휴장이죠. 저번에 영상에서 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1월 2일이 일요일이고 1월 1일이 또 토요일이고 12월 31일이 금요일이지만 또 이때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이 하루 전, 그 다음에 12월 29일이 이틀 전이기 때문에 29일 기준으로 신주 배정 기준일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주식을 12월 29일까지 들고 계시면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이건 자동으로 추후에 이 1월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7주에 대해서 신주 인수권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잔고, 계좌 잔고에 두산중공업 뭐 W 이런 식으로 새로운 종목이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아무래도 한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한 3에서 5거래일 정도로 유지가 되었다가 폐지가 됩니다. 그때는 제가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폐지가 될 때까지 팔지 않고 놔둔다면 유상증자를 참여하거나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안 하게 된다면 이 돈을 그냥 날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거는 뭐 상관없이 넘기면 되고, 참여를 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게 이제 상장되었을 때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12주를 이제 받게 되고요. 나머지 0.736은 소수점으로 해가지고 돈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요.
뭐 상세 내용은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발행가가 18,100원입니다. 그래서 18,100원에 8천만 주가 상장되기 때문에 또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8천만 주가 18,100원에 상장된다면 주가가 18,100원으로도 수렴을 하지 않을까, 지금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18,100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이렇게 18,100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발행가의 결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죠. 그래서 확정 발행가액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1차 발행가액이 설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2차 발행가액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액 식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1월 3일 전 3거래일, 12월 28일을 기산으로 해서 유가 증권시장이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와 그 다음에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 평균해서 산정한 가액과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0%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1차 발행가액은 12월 28일까지로 해서 이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3일 전, 그죠? 3일 전과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 7일 전, 그 다음에 한 달 전이면 거의 11월 29일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요때 평균한 거와 그 다음에 12월 4일인가 6일인가요? 네, 22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요 정도, 네, 산술 평균 하는 게 이제 두 개 중에 낮은 가격을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 주가로 정하고 넣고 여기서 이제 할인율 20%에서 0.8을 곱하면 이제 그 가격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15.92% 곱하기 20%를 해가지고 이게 아마 곱하면 0.03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3을 여기에 나누면 그 가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둘 중에 이제 낮은 가격이 1차, 2차 낮은 가격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18,100원 정도가 되면 되겠죠. 네. 그래서 1차 발행가격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게 18,100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18,100원은 아까 이게 1.03이라고 했죠. 그래서 1.03을 곱해주면 이게 없어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0.8이었습니다. 할인율이 20%니까. 그래서 0.8을 또 나누게 되면, 네, 기준 주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준 주가는 18,000원 곱하기 1.03 곱하기 0.8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23,175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따졌을 때 이 가격이 온전히 나오기 위해서는 이 산술 평균 했을 때 23,175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 평균과 그 다음에 일주일 전 평균 중에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부터 이제 평균이 집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유상증자를 유상증자 가격을 18,10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평균 가격이 23,100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네, 적어도 24,000원, 25,000원까지는 한번 가져야지 네, 이렇게 평균 주가가 23,000원 정도로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되지 않는다면 이제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기준 주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서 생각보다 이제 작은 네, 낮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책정이 되겠죠. 그래서 17,0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17,000원이 되면 말씀을 드렸듯이 8,280만 주를 곱했을 때 네, 여기서 17,000원을 곱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네, 이제 이 전체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 금액이 원래 1조 5천억이 계획이었지만 이 17,000원이 되었을 때는 1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채무 상환은 이제 7천억 그대로 하고요. 여기서 정확히 이제 5천억 정도는 가스터빈이라든지 아니면 그 풍력 발전에 쓰인다고 했고 나머지가 이제 분산되어 있는데요. 그 1천억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고 17,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주가가 아까 그 식을 대입했을 때 21,800원 정도가 되면 됩니다.
네, 현재 주가 대비해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도까지는 주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 19,000원 밑으로 18,000원, 17,000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참고로 저번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참 이번에 유상증자하면서도 저번 데이터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게 좀 추억을 생각하면서 네, 여러분들과 1년 이상 이 두산중공업을 리뷰를 해왔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바이든 당선부터 네,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SMR 원전 관련해서 바이든이 또 투자를 높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 이후로 꾸준히 반등을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뭐 여러 가지 매각, 그다음에 유상증자에 대한 소식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첫 번째는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9,980원으로 잡혀있죠 지금. 아마 맨 처음에 예상 발행가액이 11,000원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1,000원 정도의 계리율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도 모집 금액이 1조 2천억 정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약률도 100% 이상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실권주에 대해서 경쟁률이 거의 엄청났습니다. 2,000대 1이었나요? 그만큼 일반 공모가 인기가 많았던 그런 유상증자였고요. 결국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는 버텨왔고요. 그 결과 두산건설 살아나고 두산퓨얼셀 성장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는 200% 정도의 수익을 또 얻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힘든 날이 되겠지만 분명히 지금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나쁜 방향으로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두산중공업을 정리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두산중공업은 지금 잠깐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꺼번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럼 국매도와 대차장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대차장고를 많이 올렸던 그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19년도 12월에서 12월 12일에서 12월 16일이었고요. 그때 1770만 주에서 2840만 주, 약 1000만 주가 이렇게 보시면 거의 3일 만에 증가를 했습니다. 1000만 주 이상이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대차장고 급증 이력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대차장고가 급증한 것도 아니고요. 그 이후 이 움직임을 보았을 때도 사실 뭐 횡보를 했습니다. 두산중공업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대차장고가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공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12월 정도에 이렇게 대차장고를 많이 늘려가지고 이런 대차 거래를 통한 그런 차익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제가 기사도 인용을 좀 해왔는데요. 12월에 대차장고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주식 상환이 주로 매년 12월 중순에 이후에 집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상장 기업 대부분은 12월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 빌려줬던 주식을 돌려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빌려준 기업이 돌려달라고 하면 빌린 투자자는 공매도했던 주식을 대사 갚아야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공매도 상환이 되면서 이렇게 쇼커버링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좀 급락했던 종목에 대해서 연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차장고가 뭐 이렇게 주가 하락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공매도도 이렇게 오히려 늘어났다가 이렇게 12월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대차장고가 늘었던 적은 이제 코로나 이 여파로 인해서 그때 이제 처음 코로나가 발견되었을 때죠. 그때 온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할 때, 그때 이렇게 두산중공업도 힘없이 그냥 폭락을 해버리면서 이때는 이제 공매도 잔고도 급증을 하고 대차 잔고도 급증을 하는 이때는 이제 내려가면서
네, 대차 정보가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네, V자로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한참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차장고가 오늘 급등을 하면서 갭 하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크게 한번 하락하고 그렇게 뭐 악재 소식에 의해서 급락을 했던 거는 사실 아주 치명적인 소식이 아니라면 금방 이렇게 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네, 자리 잡는 것이 거의 뭐 주식 시장의 이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하락도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유상증자를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내 지분을 늘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정리해왔던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또 짚어드리면서 네, 한 번씩 넘어가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도 가질 거고요. 이전에 제가 여러 가지 유상증자 종목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보고 오늘은 네,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두산중공업이 네, 유상증자를 했을 때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네, 이제 그거를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한기평이죠. 네, 기업 평가하는 곳에서 이제 1조 5천억 유상증자 두산중공업을 이제 신용도를 연내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신용도가 상당히 안 좋았죠. 계속해서 부채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아무리 봐도 이 기업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그래서 버티다 안 돼가지고 이제 작년에 3조 가량의 그런 또 지원을 받고 산업은행에서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겨우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주주분들에게 또 손을 뻗으면서 유상증자를 또 한 번 더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손을 뻗으면서 이제 거의 3조에 대한 자구안도 마무리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 유상증자도 재무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이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 1조 5천억 중 7천억 원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고 뭐 나머지는 가스터빈 풍력 수소 및 차세대 원자력 및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래서 한기평은 이번 유상증자로 부채 비율이 지난 9월 149.5%에서 108.2%로 하락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신사업 투자용 자금도 바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사용되므로 유동성 확보도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인 게 이 자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지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이제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108%라면 네, 거의 네, 부채가 정상화되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참여로 재무 구조가 소폭 저하되지만 두산건설 계열 분리와 두산중공업의 재무 안전성 개선으로 계열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다. 그래서 신정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기업 평가하는 곳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용 등급에 대해서 네, 검토를 한다라는 거고요. 저는 뭐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상증자 가격 결정 가액이 이제 좀 낮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떨어질 것도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열심히. 그다음에 오늘 이런 폭락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특히 원자력 테마가 같이 내려가면서 하락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영향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최악의 유상증자다, 최악의 한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멀리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원전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에서 이제 안보평가 답변서를 공식 접수를 했고요. 네, 이렇게 국가 동의를 받아서 입찰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코 원전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입찰이 시작될 것 같고요. 좀 늦는다면 이제 2023년까지 검토를 한다라고 하지만 2022년 네, 까지도 이제 6월까지도 이제 검토가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뿐만이 아니고 이제
폴란드 원전까지도 본격적으로 검토가 된다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두산중공업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원자력이 지금 수주가 되지도 않았는데 두산중공업이 수혜를 받는다는 게 조금 너무 머나먼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체코 원전,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 그죠? 이런 원전들 보시면 참여 기업들이 한국,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입니다.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미가 이제 원자력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수주 입찰은 독자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왜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게 미국과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뿐만이 아니고 뉴스케일 파워 그 그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엑스에너지였나요? 네, 엑스에너지 그렇게 두산중공업과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보시면 SMR을 또 이제 현대건설이 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또 다른 기업이 또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산중공업과 웨스팅하우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냐 하면은 두산중공업 쪽에서 증기 발생기인가요? 네, 그거를 주기기를 네, 원자력의 굉장히 이제 핵심 주기기를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납품을 하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두산중공업 그 주기기를 사용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이 원전을 수주를 하더라도 두산중공업 주기기를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수주를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두산중공업이 좋겠죠. 그래서 이미 두산중공업이 이 뻗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체코가 뭐 우리나라 두 개 다 하면 좋겠지만 미국 쪽에서 좀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차세대 원전 SMR 쪽 지금 이제 이미 이 뉴스케일 파워와 선제적인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1조 이상의 그 주기기 납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MR 쪽으로 뭐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루마니아라든지 네, 여러 곳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서히 이제 그게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금 조금 더 네, 재무 구조가 조금 아직도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신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기에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뭐 이번에도 했으니 내년에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결국에는 지금 하는 이유가 분명히 확실히 있고요. 채무 개선 이외에도 신사업 투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뭐 중간중간에 보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유익한 내용 많이 넣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구독자분들의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네, 좀 자세한 내용도 좀 많이 넣었기 때문에 좀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주가를 보고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뭐 당장 내일 팔 그런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당장 내일 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한 달 뒤에서도 사실 팔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다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봤던 가격대로 왔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 우리 가던 길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제가 억지로 뭐 들고 가라, 뭐 두산중공업 무조건 올라간다. 뭐 무조건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분석을 드리면서 지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제가 보았을 때도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으로 간다면 그때도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